팀플레이를 하더라도 팀원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저는 제가 그냥 다 맡아서 원맨 쇼를 했거든요. 다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다 열심히 살아가시고 저 역시도 그래 왔던 것 같거든요. 정말 성실하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된다를 기본 전제로 두고 나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 제목에는 가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가난이 사실은 정신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가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어느 한 분야에서 좀 약간 허전하다 혹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정도는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 고민에 조금 주춧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 책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연초에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저점이고 가장 이제 우울했던,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별의별 짓을 다 해보면서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누가 보면은 되게 금전적으로는 뭐 본인이 벌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벌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에 담담하게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목적보다도 저는 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책을 쓴 계기는 제 인생의 가장 저점에서 가장 슬럼프일 때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었고, 뭐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했듯이 독자분들도 자기 자신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이제 지인들에게 자기 사용 설명서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만족해하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필수적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두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럴 때 참 행복해 하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하루 24시간에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은 본인이 조금이나마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다가 본인을 놔둘 수가 있는 반면에, 내가 어떨 때 행복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계속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 자신을 맡겨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자기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딱 어떻게 한순간을 꼬집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크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두 부류의 차이는, 첫 번째는 이제 되는 방법을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고, 부자가 되신 분들 혹은 소위 이제 본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신 분들은 그렇게 무언가 자기 삶에서 뭔가 주어졌을 때 가급적이면 이제 되는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만들지, 혹은 어떤 게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문제만 해결하면 잘 흘러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좀 뭐 소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든 혹은 본인 마음속에서든 이 방법이 과연 맞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을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상황을 의심하면서
계속 이제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차이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부자 100명과 그냥 평범한 이제 1000명 정도의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었나.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경제적 자유 내지는 뭐 얼마 정도 있으면은 좀 삶을 살아가는데 돈 걱정 없이 혹은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으실까요? 라고 하면은 보통 100억은 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100억을 번다, 그게 우리에게 공통된 목표다, 금전적인 목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부자 100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계획에 있어서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뭐 100만 원을 설정을 해야 될까, 1000만 원을 설정해야 될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1000명에게 팔아야 될까, 10,000명에게 팔아야 될까, 굉장히 목표가 있는 가운데서 그 계획들이 수치화된 구체적인 내용들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삶을 살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라고 이제 답변이 나오시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라고 한다면은 딱히 이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어떻게 목표를 잘게 쪼개 나가면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은 그 미래가 보이겠구나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지점에서 두 번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되는 방법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과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숫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목표를 목표라고 인식을 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GPS가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GPS라고 하는 게, G는 이제 골, 목표, 그 다음에 P는 person, 사람, 그 다음에 S는 이제 situation, 상황. 그러니까 목표, 사람, 상황이 내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목적지를 갈 때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건지, 그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내기는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공유를 드리자면, 결국에는 목표는 누구나 다 갖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방학 숙제든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학기 초에 목표를 세우든, 우리는 누구나 다 목표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또 본인들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다 이루는 거는 저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어떤 것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걸 옆에서 채워줄 수 있는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상사라든지 주변 분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정되고,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다 내가 나를 던져 놓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나를 어떤 상황에다 놓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세 가지, 제 인생의 GPS를 설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단군 신화가 괜히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무언가를 100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100일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100일을 무언가 꾸준하게 해보는 경험이 그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00일 동안 매일매일 산책하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평소에 자기가 했던 그 스케줄 혹은 자기가 했던 목표 중에 목표보다는 약간 한 120% 정도 목표를 잡고 정말 하기 힘들다,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한 100일 동안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흔히 알려진 대로 목표 100번 쓰기 이런 건 저는 정말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목표를 100일 동안 쓴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거나 뭐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거나, 이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기 개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목표 100번 쓰기보다는 어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한 120% 정도, 20% 정도 올려가지고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목표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해보셔라 라고 주변에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너무 좋다, 하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이제 90%는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목표 100일을 달성만 하더라도 이미 나머지 90%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 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100일 목표 설정 후에 본인이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저는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하고 싶고 좀 무언가를 자기 기준치에 의해서 좀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이거는 저 역시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저는 딱 이 생각 하나로 완벽주의를 좀 깼거든요. 뭐냐면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양에 차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인간 이현우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길 바라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큰 오만이다 혹은 착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딱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졌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길 바라기보단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 그러니까 인생의 시계열을 좀 길게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2025년을 앞두고 2025년이 끝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은 완성이 돼 있겠구나, 내가 혹은 이런 것들은 내 손에 쥐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게 잡힌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완벽주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좀 설정해 보셨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을 이제 뭐 펀딩을 통해서 만나 뵌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블로그 통해서 이제 제가 먼저 책을 내고 나서 만나 뵌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사실 그 변화보다도 다들 처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 나누면서 다양한 감정 변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시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게 이제 본인 자신에게 나는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나라고 화를 내신 분들도 봤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되게 기운이 쫙 빠지듯이 이런 걸 몰랐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 모든 감정 변화 선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인생이 바뀐다, 뭐 내지는 내 삶이 막 송두리째 바뀐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속이 좀 뻥 뚫린다, 내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책이 정식 출간될 거라고 목표를 세워서 쓴 것도 아니었고, 뭐 애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 내지는 뭐 책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쓴 책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저에게 가장 담담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고민이 된다, 내지는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내지는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생에 고민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조금 더 이리저리 굴러본 사람이 저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받아들이시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워낙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뭐 지금까지 좋았던 것도 없겠지만 예, 늘 항상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사실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결국 내 삶의 질과 행복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는 게 결국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시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비록 글자로 활자로나마 전달 받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공감을 많이 받으시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